그 한동훈 장관님, 그 민생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거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에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 TF의 구성원은 아니고 지금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일본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로 키운 광어를 갖다가 이제 세계에 선보이면서 안전하다는 이런 자꾸 PR을 하고 있고요. 또 거의 내년 4월이 되면 130만 톤을 방류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 100만 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말 매출 감소라든가 거의 사형 선고에 달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텐데 우리 정부가 좀 미리미리 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 뒤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어쨌건 이걸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든가 아니면 ICJ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싸워봐야 잠정 조치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게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꾸준히 밟아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재판해달라고 강제 관할권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일본에 전달하고 당신네들의 이런 오염수 방류 행위가 우리에게도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의무 위반이 된다는 것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답니다.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시급하게 좀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지금 5년간 그 검사분들에 대한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안타깝게도 2017년 3,000건에서 2022년 8월까지 5,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접수 검사에 대한 그 고소 고발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검사 범죄가 늘어났다고 보이고 거기에 대한 처분계를 보시면 불기소와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불기소는 뭐 무혐의라든가 이런 건 알겠는데 기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그 담당 실무자 주무관 정도만 답을 하고 그 위에 과장이라든가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나요?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게 해주시면 검사 기소율 같은 경우는 검사는 어차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전과자는 빼고 뽑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재범을 하게 되면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기소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율이 아니라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늘어났다고 접수가 해가지고 이제 범죄가 5,000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 이제 놀랬고요. 이건 이제 법무부 통계 자료니까. 저 기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2021년도에는 현격하게 줄었는데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로 3,800건을 처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근데 공수처로 간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너무 이제 자체 처리를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갖다가 한번 살펴봐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좀 처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업무를 하다 보면 재소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고소 고발 당합니다. 자, 다음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검사 출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판사 출신인 제가 이해하는 게 좀 틀린데 예컨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사 안에 있고 그러려면 민주연구원을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사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민주당사 관리인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압수수색 왔으니 적법한 승인권자를 동의권자를 갖다가 좀 나오게 해라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고지한 다음에 동의 여부를 얻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갖다가 받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면 무조건 그러니까 그 신분증은 제시한 것 같아요. 나는 검사고 압수수색하러 왔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동영상 보면은 그런 서류를 제시한 사례가 전혀 없고 또 담당자들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금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지만 제가 이해하는 압수수색은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제가 그 김승현 의원님 말씀하셔서 좀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영장 제시 단계에서 이 영장을 제시할 때 김승현 의원님 본인께서도 참여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장을 제시한 영장을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절대 저는 거기 있었는데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영장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거를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그거는 오늘 예, 부원장실에 와서 그렇죠. 8층에서요. 거기서 했어요. 8층에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장소는 8층 아닙니까? 거기서 제시를 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 자. 책임자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혼동했던 것이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 그 실제로 8층에서 제시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좀 헷갈렸었는데 실제로 보면 8층에서 위원님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거기서 다 같이 제시를 받고 같이 검토를 하신 거면 영장 제시를 받으신 거죠. 부원장실 거기 다 들어오기 전 자, 김성훈 의원. 어떤